214, 215, 215. 반갑습니다. 지금 저 인천 서울 다팀에서 지금 그 강의를 하는 거고, 오전에는 스터디 하는 방법, 진행하는 방법을 금방 다 부산부터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강주도 그리고 속초, 강릉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터디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들고 싶은 얘기는 잘하는 건 칭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잡아주셔야 동기들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괜히 뭐 눈치 본다고 안 해주다 보면 그 사람 떨어지면은 동지가 아니고 적이 됩니다. 적이 돼.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알거든요. 자기 지적 안 해주고 가지고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지적해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서울 다팀은 저보다 연배들이 많아가지고 컴퓨터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자료가 못 올라가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부산이나 수원 쪽에 내일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299페이지에 한천, 이거는 어제도 저 서울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2개를 올렸는데 그때 보면은 등급 판정하고 하면서 한천까지 했거든요. 이 한천은 작년에 젤리 강도 나왔지만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제 책하고 1페이지 차이입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뭐냐면은 2차 환자 수술행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2016년도 12월 10일 날 수분사 2차 기출 보건입니다. 김용혜가 시험됐습니다. 김용혜 그때 시험될 텐데, 왜냐면은 그 일반 수험서는 단답시 빵꾸로 해가지고 그 답을 다 올려놨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그 준비를 하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장에서 단답시 빵꾸로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저 보고 문제를 그 시험을 12월 10일 날 보고 나서 이틀 만에 제가 다 올렸습니다. 29문제를 다 올렸는데 중복도 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올렸는데 우리 뭐 지부장이 그러더라고. 저 또라이 한 명 있다고. 그거 본인도 못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를 올려가지고 다른 카페, 우리 카페 하기 전에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 카페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2차 보고 문제. 제가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대 있잖아요. 수험생이 가가지고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놓아가지고 못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험서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공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하고 지금 다른 수험서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제가 그대로 시험 보고 그 다음 이틀 동안 복귀를 했는 문제입니다. 1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복귀를 하면서 지금도 토시 하나 안 바갑니다. 그 당시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수험생 다우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1번들은 그대로 이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다음 칸을 넣으십시오. 자, 포장구객하고 등급구객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빵꾸 낸 겁니다. 자, 포장구객, 등급구객을 넣어라. 해가지고 1.1점 2점짜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공부를 했는데도 2차 정의인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적긴 적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거꾸로 포장구객은 거래단의 포장지수 방법 이걸 적으라 했으면 못 적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당시에 거꾸로 이제 포장구객과 등급구객 2점짜리가 모아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4PS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학대 해석을 적어버리면 욕할 것 같아서 안 적었습니다. 제가 전에 시험장에서 4P만 적어야 되는데 4시 4일까지 다 적었습니다. 제가 경영학 전공이고 하니까 다 적었는데, 보면은 어느 인원 기업이 있다 해서 유통전략이고 최근에 고객전략 삽시가 유통이다. 그러니까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까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어가지고 옆에다가 설명하는 게 5점짜리였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굴비의 등급 구객입니다. 굴비의 등급 구객 같은 것은 등급 판정인데, 굴비가 등급 구객을 보면은 우리가 제3자 입장하고 그 가공업자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업자는 특상 보통으로 해야 되지만 등급 구객 같은 것은 제3자가 간능 검사를 하든 정밀 검사를 하든 간에 합불이라든지 판정에 대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굴비의 등급 구객이라는 말을 잘못된 것 같아요. 등급 구객은 맞겠네요. 굴비의 등급 구객 제3자 입장에서 네가 굴비를 어떻게 판정해 줄래?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굴비가. 그래서 지금 답은 뭐 한 마리의 크기, 항목이 어떻고 공통구객 이런 식으로 잡아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거는 적었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십시오.
품질 인정 기간의 지정 취소입니다. 자, 요번에 작년에도 뭐 아까 전에 부산에 어딘가도 있었는데 품질 인정 기간의 지정 취소는 17조 18조입니다. 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저 100조 문제인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7조 18조 문제와 100조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최근 3년간 이해 이상하고 100조 문제하고 뭐가 차이면 형님 뭐가 차이 있습니까? 100조하고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하고 이게 18조고요 100조 문제하고 이게 차이 납니다. 최근 3년간 이해 이상 업무 정지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가 품질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인지 검증기관의 인정 취소인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이틀 만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최근 3년간 이해 이상 업무 정지 받는 경우 이게 맞다면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100조의 검증기관의 인정 취소하고 구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능검사입니다. 감능검사랑 오관에 가서 이 감능검사를 여는 문제였습니다. 2점짜리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감능검사의 무포장 단위 포장하고 무포장 단위 있죠. 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도 또 뭐 7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카널시험이죠. 감능검사에서 어패로우에 채우는 어패로우에 대한 냉동품입니다. 자, 온도가 있고요. 어패로우의 냉동품이니까 그 다음에 핵감용은 뭐고 이겁니다. 자, 앞에는 보관온도, 중심온도를 잡아야 있는 거였습니다. 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심온도 대신에 보관온도를 적고 놓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 판정하십시오. 이게 등급 판정하는 거예요. 다른 크기의 호니까 머리가 없는 것은 5% 내리고 종밀은 그러니까 멸치죠. 멸치는 등급이 어떻게 판정합니까? 형님, 멸치 등급 판정. 1등, 2등, 3등. 3개 맞죠? 3개죠. 오징어는? 5개든가. 그렇죠. 그거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지금 볼 때 멸치가 1, 2, 3등이 생각이 안 나고 보니까 제로에 가는데 이게 진짜 턱인지 1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답은 그때 그 당시 결국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 2, 3등인가 뭐 2등인가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다음 8번입니다. 정의를 해주십시오. 자, 시장 도면인 중도면인 매매 참가에 해가지고 잡아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나옵니다. 항상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좀 정리하시고 몇 번이 나왔으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 용어에 맞는 거. 자, 빈결점, 동결점이니까 이것도 저도 헛질하고 있는 겁니다. 동결공성이 나왔습니다. 얼기 시작하는 거. 수분이 완전히 얼었을 때 온도. 그 다음에 이 곡선의 이름 동결곡선. 근데 저는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TT곡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아직 맛이 가는 문제였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10분입니다. 동결한 노루의 표면에 이건 이제 10번 그 머름망을 빙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저 또는 그 액션을 취하는 그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물에 담가는 침지법이 있고 뿌리는 거 분부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쉐빙법과 빈장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무 뿌리는 거 있고 그리고 소포장 대신에 뿌리는 게 있고 그러고 나서 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잘 지금은 압니다. 그 분무법과 침지법입니다. 근데 저는 쉐빙법과 빈장법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소명 원산지 기재에 대한 생략입니다. 자, 그러면 업소명의 원산지를 기재에 대해 생략합니다. 그러면 원산지가 포식은 되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게 뭔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산지를 생략한다는 게 우리 지금 그 원산지법에 봐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누나 있어? 형님, 원산지법을 봐가지고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보면 원산지 포시에 보면은 포시하는 방법에서 그 11가지인가 있습니다. 11가지, 12가지가 있는데 그 항태라든지 뭐 말린 것은 포시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때는 그 당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원산지를 생략할 게 뭔가? 머리 터지는 거 이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는 간세사다 보니까 간세청으로 들어갑니다. 간세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벌크 상태라든지 그리고 나서 직수입을 해가지고 소비자 쓴다든지 이럴 때는 원산지 포시를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 차는 뭐라도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세법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럼 맞은 거예요? 그것도? 학교에서니까 맞았겠죠. 그것도 오늘 맞았네. 왜냐, 남들은 못 적습니다. 어렵지 뭐. 못 적습니다. 남들은 중요한 거는. 남들이 못 적을 때 나라도 뭐라도 적으면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공부를 넓게 해하고 나면은 당선은 5점짜리는 커버가 됩니다. 왜? 남들은 못 적으니까. 수험생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냉각 놓았죠. 급속냉각이, 그러니까 탈기 하고 밀봉, 그 다음에 살군 냉각. 자, 급속냉각이 16년 놓았고, 작년에 탈기가 놓았습니다. 17년도. 그럼 올해가 남은 게, 살군이 나왔고, 올해 남은 게 탈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납니다. 13번입니다. 좋은 시스템 장점입니다. 장점은 주관적인 답인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유통법 35조에 따라서 골드 체인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적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적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네, 유통법 35조입니다. 그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뭔가 유통법이 했고요. 밑에 자, 지정액 주변의 양식업자, 가두리 양식업자가 해야 할 일 물어봤습니다. 양식업자입니다. 자, 지정액 건조를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이 위생관리 사항입니다. 가두리 양식하는 위생관리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위생관리니까 69조입니다. 69조와 70조에 위해 요소 중점관리가 햅삽입니다. 그런데 위생관리 사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69조의 근거를 두고 등록을 했으면은 햅삽이든 69조든 70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기준은 저는 일단 햅삽을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햅삽을 먼저 서두를 쓰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정액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수험서도 답이 있고 뭐 이렇게 보고 제 것도 보고 하면은 쓸 것 같죠? 절대 심장에서 못 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넣어버리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물질입니다. 아까 전에 뭐 다른 유해물질의 마라카이트 그린 검출 시 어떻게 조치할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엘레몬과 법령 56조고 안전성은 60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유해물질을 봐갖고 이런 검출이 됐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그게 난 이제 2차 서술행 책에 보면은 저번에 강의했듯이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시죠. 제가 뭐 좀 있으니까. 여자들 보시고 했고요. 저번에 강의 안 들었으니까 강의 좀 할 때 했습니다. 2차 서술행 64페이지 있습니다. 수사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 해가지고 62, 63, 64페이지에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걸 봤습니다. 공부하면서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적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다음 칸을 적으시면 배점 2번에 특산물 중 해조류 중에 건재, 김의 수분 함량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저 그때 답은 틀렸을 겁니다. 아마 이게 15인가 뭐 10인가 5인가 그랬는데 답은 잘 모릅니다. 틀렸을 겁니다. 특산물 구성에 보면은 수분 건재, 김에 대한 수분 함량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심장에 가니까 지금까지 구운김은 3%, 특산물은 다른 거는 뭐 5%, 어떤 거는 10%, 어떤 15%가 이렇게 외워지는데 심장 가니까 팽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5인지 10인지 15인지 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 같은 거는 우리도 수산 수출이다 보니까 또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칸에 쳐보세요. 해산 인명물 가공품의 정밀기도는 마비성 폐독. 올해 보면은 이제 설사성 폐독하고 뭐 폐독이랑 1차 문제도 나왔지만 이 어패류 폐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비성 폐독은 이런 식으로 80, 그러니까 80 마이크로지에다가 100g 또는 0.8 mg/kg 똑같습니다. 이걸 암기를 해가지고 좀 답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저는 두 개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그러고 나서 다음 주 공부 스터디는 냉동 식용 어루 내장하고 머리하고 헷갈리 버렸는데 이게 다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동 식용 내장인지 머리가 나왔는데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이야 우습게지만 처음에 냉동 식용 어루 내장이든 머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보니까 붕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식품공전인데 벌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 냉동 냉동하는구나. 마이너스 18도 냉동 식용 먹어야 되는구나. 어루 고기 내장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 적었습니다. 왜? 심장에서는 내가 모른다고 안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든 내장이든 중요한 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죠.
원래 어째 처리에 세미드레스라 이런 걸 뭐 적었습니다. 그래 하는데 내장 등 부속품을 거의 버린다 먹지 못하는 것인데 내장이 식용인 것은 중국도 금지물질이 없어야 하고 이니 개발해발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식용 굴입니다. 생식용 굴은 이제 폐각이고 어떻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올리고 나니까 이리 찍어가지고 뭐 학교 가겠어요. 그 사람 다 들었습니다. 100% 뭐 폐각이 어떻고 뭐 이게 못 적습니다. 수험생은. 다만 적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근데 보면은 저는 뭐 생식용 굴이니까 포장국이 0.2 외웠죠. 그죠? 1kg, 3kg, 10kg 외웠으니까 위에서는 폐가 등 다른 것이 혼입이 없어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깐 뭘 적은지 몰라도 제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연정화, 인공정화도 적으면 좋겠지만 그때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뺑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냉동 상태에 금체를 포장한 대로 뭐 47번, 이거 40과 70입니다. 저는 이걸 식품 공전이니까 우리 책에다 보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봐가지고 혹시나 40, 70 봤는데, 시험장에서는 30돈을 적고 70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였으니까 1점 받고 2점은 1점 날라갔습니다. 30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 안 하면은 진짜 적으려니까 뭔가 봤는데 30이지 40이지 구분 안 됩니다. 70까지는 잘 맞췄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액입니다. 이제 지정액에 보면 1kg에 보면 일반 지정액과 잠정 지정액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일 때는 잘 그러시고 뭐 2년에 6개월하고 뭐 삼고 이런 거 잘 보이죠. 공부 일할 때 보이죠. 막상 적으려니까 안 적힙니다. 그래서 몇 수십 분을 적어야 됩니다. 1차하고 다른 게 2차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헛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1kg까지는 적었는데 일반 지적역, 잠정 지적역 못 적었습니다. 제대로 못 적었을 겁니다. 그 다음 선택하십시오. 21번이다. 식품의약부처장은 유전자 변형수산물 LMO 놓았습니다. 57조의 위반 시 대령이 정한 바 인터넷 공포명령을 한다. 그대로 놓았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공포명령이 놓은 겁니다. 이 공포명령이 이제 16년 놓았으면은 지금 남아있는 공포명령이 뭐가 남았습니까? 원산지 공포명령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된다. 이걸 보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포명령에서 들어가야 되는 포신 내용에 들어갈 3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의 공포명령이라는 것은 그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지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국 신문에 하지만 원산지의 공포명령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송업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원까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장까지도 공포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인터넷 그 홈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양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의 검사나 재검사 일정 사유에서 검사 판정에 취소한답니다. 검사 판정을 취소합니다. 검증이고 검사 판정이니까 88조 이상이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입니다. 이게 이제 합격 불합격이죠. 하루 페루의 합격이죠. 외관 한력도 선별해놨고 옆에 적으라는 겁니다. 굶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해되니까 우리도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외관이 어떻고 병충이 어떻고 막 나름대로 뭐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답을 떠나서. 그러니까 앞에 외관 항목을 한력도 선별을 주고 옆에 답 채워야 되는 겁니다. 쉬울 수 있겠냐 이것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20입니다. 동결한 노루에 포면에 열핀 어린막 아까 전에 그레이징한 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중복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아까 동결곡선이 있고요. 24번입니다. 유통구조의 절차 이겁니다. 유통구조가 절차가 보면은 6단계 4단계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6단계를 물어본 겁니다. 소비자 산지 중동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남은 건 4단계밖에 안 남았습니다. 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6단계와 4단계는 구분하시고요. 용어 정의가 있고 아까 했고요. 그 다음 26번 멸치도 아까 했고요. 26번에 다음 칸에 채워서 똑같네요. 이것도 했고요. 27번 수산법에서 88조 아까 이거 다 했고요. 수산물 대상 품질 인정 진지수 아까도 있었고요. 굴비의 등급도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복귀하는 게 30분 같은 게 포장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 냉동머리인가 냉동 아까 내장이었는데 머리란 말도 있고 우선 저는 내장이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냉동으로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김용애가 적은 문제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 그 이틀 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복귀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이 복귀하는 게 모든 게 그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토시까지 안 틀리고 복귀한다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래서 행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2번 문제가 사피와 사시 사이입니다. 유통부가 관계됩니다. 제가 그거로 나와십시오.
그래서 조금 제가 그거 가서 쉬고 나니까 힘이 좀 나네요. 자, 19세기가 시각이고요. 그리고 20세기가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시각이 있습니다. 19세기는 공급입니다. 공급을 하니까 사피입니다. 사피고요. 20세기는 1936년 대공황입니다. 대공황부터 해가지고 얘는 사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미디어로 해가지고 사엠입니다. 19세기는 공급이 있으면은 퀄리티와 P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공급이 있으면 됩니다. 예, 서플라이가 있으면 됩니다. 서플라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푸싱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프로덕트를 만들어 놔면은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돈이 없다, 요소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퀄리티와 프라이스가 있으면요, 디맨드입니다. 디맨드가 이겁니다. 이게 요소유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의 관점입니다. 고객의 관점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미디어하고 메시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요 공급 곡선이 모릅니다. 내가 먼저 필요하면은 내가 주문하면 됩니다. 주문해가지고 기업한테 야, 나 수기로 나 돈 많으니까 자동차 만들어줘. 신발 나 1억짜리 만들어줘. 그러고 나서 기업에서 먼저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부동산 같은 것도 하잖아요. 야, 이거 좀 살래? 하면서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 거는 저거 필요가 니즈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사임입니다. 저 이거까지 다 썼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금도 외우지는 못하지만 서술행, 2차 서술행이 있습니다. 그럼 자, 얘는 푸시고 얘는 요소니까 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땡기는 겁니다. 왜? 고객의 요소를 땡겨야 내 물건이 팔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저 최승훈이가 문제 올렸습니다. 푸시와 풀을 적으라고 올려놨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전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저는 다 적었습니다. 2차 수술행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프로덕트 프라이스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거 사피가 모든 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입니다. 그래 마케팅 믹스를 해가지고 믹스입니다. 어떤 책에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 책 이거 가지고 있는 책이 잘못됐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요 고객입니다. 고객의 관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관점이 있고 여기에 사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믹스입니다. 유통법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했고요. 고객의 릴레이션입니다. 고객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 들어갑니다. 그 책에는 하나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각에서는 지금은 아까 사피와 사시와 사행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스와트 분석을 한다는 것은 스와트 분석합니다. 스와트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와트 분석은 기업 입장이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 그래가지고 정리하시고 내가 약점과 강점과 구분하시고요. 또 하나 그다음 STP입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능력에 맞게끔 시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수반을 차별화시키고 구분화시켜야 됩니다. 구분화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대상으로 소비자한테 접근할까 합니다. 시장을 어디에 들어갈까? 이게 세그먼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차별화시키고 구분화시켰으면 타겟팅을 잡습니다.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차별화 구분화 시켰으면은 그 범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 많은 시장 중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시장이다. A다. A 중에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고객은 누군가. 이게 타겟팅입니다. 타겟팅을 들어가고 홍보를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려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젊은 분이 좋구나 내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지션 그런 머리에 인식이 되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가 되겠죠.
그러면 매매가 되겠죠. 이게 STP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있는 아다입니다. 아다 M 있고 다 A가 있습니다. 어텐션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레스팅 그 다음에 디자이어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액션 똑같습니다. 어텐션. 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 나 물건 사라고 주의를 줍니다. 집중해가지고 주의를 주는 거죠. 주의와 집중을 보면 물건 팔립니다. 홍보를 합니다. 집중. 그 다음에 고객이 인터넷에 흥미를 갖겠죠. 그 다음에 흥미를 갖고 욕구를 생겨야 됩니다. 니즈가 생겨야 됩니다. 아, 나 사야겠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한테. 나 살게. 그래가지고 전달을 주겠죠. 전달. 그러고 나서 액션은 후매입니다. 이게 아다와 STP의 관계입니다. 제가 경영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4P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반적인 걸 알고 적어야 말이 교수들은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수준까지 준비하시면 그 관계되니까 STP와 그 아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유통에 대해서 누나 적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게 빨라질 수 있어요. 지나가지만 앞으로. 네. 사진을 찍으면 저장이 돼가지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트 브랜드입니다. 프리메이트 브랜드 같으면 자, 여기가 생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양육이 됩니다. 양육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U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마트라든지 마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보다도 생산자가 아니고 판매자겠죠.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서 그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간. 이 사람들이 생산자한테 돈을 줍니다. 선매를 합니다. 선매식으로 해가지고 이 생산자가 출항을 하면은 배로 이래 출항을 할 때 들어오면은 내 거다는 겁니다. 딱 양육항에 내리자마자 이때부터는 내 거랍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받자마자 가공을 들어갑니다.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A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A 마크를 붙입니다. 마크를 붙이고 바로 자기 이름으로 바로 소비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운행하면 이게 CM이 중간적인 직거래도 가능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유통법 47조, 유통법 47조하고 유통법 51조가 전자 상거래까지도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도 들어가면서 브랜드 시각에서 자기 회사 걸 붙이는 게 프리메이트 브랜드입니다. 유통법 다 끝난 겁니다. 이걸 보고 찾아보고 강의 들어보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프리메이트 브랜드하고 머천다이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머천다이즈도 광고하는 거예요. 머천다이즈. 머치라는 거 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기는 자기 상표를 붙인다는 겁니다. 브랜드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머천다이즈로부터 머천다이징도 프리메이트 브랜드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죠. 네. 일단 그건 다음에 합시다. 그거까지는 제가 이렇게 답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냥 머천다이즈하고도 그거 유사할 겁니다. 한번 정리해가지고 누나가 해가지고 올리십시오. 유통법에 우리 저 카페 있잖아요. 카페 유통법에 보면은 다 같이 올려놨거든요. 자, 머천다이즈까지는 지금 정리를 안 돼가지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누나가 질문하는 바람에 다른 것도 진도 잊어버렸다. 이거 말고, 아니요. 사진을 찍어서 가고. 그럼 또 하나 빠진 게 뭐 있죠? 유통법에서. 자, 그 다음에 유통법을 보는데, 유통법만 우리가 본만 보면 안 됩니다. 유통수산물 유통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하고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1차를 할 때, 물론 1차 할 때 5문자하고 5문제 나오고, 얘가 한 10문제 나옵니다. 합해가지고 25문제 나옵니다. 유통가격안정법하고 유통법이 있어요. 유통법은 아까 말대로 양육하고 나서 산지죠. 산지부터 들어오는 게 유통법이고, 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바다의 전체입니다. 바다부터 양육부터 그리고 소비지까지 다 들어가는 게 유통 및 가격안정법입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유통법 때 이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빵꾸 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산지란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도매시장부터 유사 도매시장부터 모든 용어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경매도 있고 다 있습니다. 1차가 있을 때 강의했으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금방 말한 거 유통법, 우리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나가 카페 안 열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유통법 항상 켜놔시라니까 볼 때 보더라도 좋겠어요. 일단 진도 나갑니다. 유통법 1차 유통법 찾아보십시오. 넘어갈게요. 그 유통법에 자료 다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대학 교수 올렸으니까 지금 일반 수험생은 믿지 마십시오. 넘어갈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적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강의할 때는 컴퓨터 항상 켜세요. 그래야 바로바로 질문할 때 답을 찾아드리지. 저는 지금 저기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 잘못에 들어가면 넘어갑니다. 자, 308페이지입니다. 누나 이거 보세요.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몸 상태도 보니까. 자, 행정고시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행정고시 기출 문제가, 이 교수들이 지금 우리하고 알아서 하시고요.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도 하고요. 자, 하려면. 1번입니다. 308페이지. 고등어의 추경에 비해서 3패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건 뭡니까? 3패란 말이 나왔습니다. 고등어하고 소, 돼지하고 수산물하고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넘어갑니다.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질의 3패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2차를 답을 이렇게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이거는 2차를 이렇게 썼다니까. 이거는 작년에 제 수준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썼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답을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임을 가고 한 거고, 저도 뭐. 그 다음에 연장법에 어필 후에 소금에 첨가하여 저장성과 풍미를 향상시킨다. 가공 방법이다. 연장의 보존성 정대원이 물어봤고요. 보존 정대 원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장법의 종류. 작년 물관법 장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 있으지만. 그럼 물관법을 놓으더라도 연장 종류는 마른관법, 물관법, 계량 물관법, 그리고 특수 연장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적으면서 물관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염장 중에 수산물의 품질 변화. 그러니까 삼투압이 어떻고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수분 건조도를 만들겠죠. 그러고 나서 자유수라든지 결합수를 해가지고 수분이 자유수는 다 날아가니까 죽은 결합수 같은 거 미생물의 방지가 되고 그러고 나서 보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5번 냉동품에 장기 저장하는 이유. 냉동. 장기 저장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온 저장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동품의 일반적인 제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처리 과정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전처리. 그래서 전처리 과정과 방법을 나름대로 썼습니다. 답이 맞다는 개념보다 이런 문제가 행정고시 기출 문제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게맛살, 어묵, 수산, 연제품에 어루, 건육, 단백질 이용해 만드는데 탄력 행성 원리, 계열 행성 원리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기출문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계열이랑 저도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예상 문제